저건 주인 어르신의. 안녕하세요. 발도 이야기입니다. 발도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신 곳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안의 물살이 휘돌아 나가는 비옥한 땅. 나주의 이름난 만석군 박참판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해마다 가을이면 곳간에는 쌀이 넘쳐나 쥐들도 배가 불러 곡식을 넘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집안은 평온했고 기세는 당당했으니 박참판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슬하의 세 아들 중 막내 아들이 25살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는 것이 박참판의 남모를 고민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총명하기는 했으나 어릴 적 큰 병을 앓은 뒤 몸이 허약해져 명문가에서는 혼처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박참판은 무수히 중매를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이제는 마음에 큰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대를 잇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박참판은 밤마다 이렇게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몰락한 양반가에 외동딸 연화가 막내 며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연화의 친정아버지는 과거에 승정원 승지를 지낸 청렴한 선비였으나 권력 다툼에 휘말려 파직당한 뒤 곧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딸 하나뿐이었고 연화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뒤 먼 친척 집에서 살아왔다 했습니다. 혼인 첫날 연화가 가마에서 내려 마당을 걷는 모습은 흡사 구름 위를 걷는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빼어난 미색은 물론이요. 시부모에게 올리는 절 하나에도 기품이 서려 있어 박참판 내외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오호라, 우리 가문에 이제야 진짜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박참판은 기뻐하며 연화를 위해 별당을 새로 꾸미고 비단옷과 폐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조씨 부인도 연화의 단정한 행실과 공손한 말씨에 흡족해하며 온갖 살림살이를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는 채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서리가 하얗게 내린 10월 보름날 새벽이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던 참모 순례가 사색이 되어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큰일 났구만요. 곳간에 채워둔 햅쌀 가마니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단께요. 박참판대 곳간은 자물쇠가 셋이나 채워져 있고 열쇠는 시어머니, 조씨 부인과 며느리들이 직접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도둑이 든 흔적도 없는데 쌀이 사라지다니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참판은 머슴들을 시켜 담벼락을 뒤지게 했고 동네 술라군까지 불러들여 수색을 벌였지만 범인은 뜻밖의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연화의 별당 뒤편 담장 아래에 햅쌀알들이 점점이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추궁 끝에 밝혀진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연화가 밤마다 머슴 한 명을 시켜서 쌀 가마니를 담을 넘겨 밖으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보름 동안 매일 밤마다 말입니다. 박참판은 노발대발하며 연화를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내 인연, 내가 배고픈 친정을 돕고 싶어 한두 말 챙긴 것이라면 내 눈 감아주려 했다. 그런데 무려 10 가마니를 빼돌려 어디에 썼단 말이냐? 연화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 쌀은 장터에 나가 헐값에 팔아치웠사옵니다. 박참판은 기가 막혀 숨이 찼습니다. 헐값에
그 귀한 햅쌀을 왜? 그러자 연화는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는 쌀이 너무 많사옵니다. 넘치는 것은 화를 부르는 법이지요. 곳간이 너무 꽉 차 있으면 귀신이 시샘을 하는 법이니 제가 좀 비워냈을 뿐입니다. 박참판은 뒷목을 잡았습니다. 금쪽 같은 햅쌀을 제값도 못 받고 헐값에 팔아치우다니. 이건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귀신이 시샘한다는 둥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박참판이 애지중지하며 서재에 두었던 청자 화병이 사라졌습니다. 알아보니 연화가 그것을 장터 고물상에게 단돈 엽전 10량에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화병은 박참판이 한양 나들이 때 100량을 주고 산 진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마님, 그것도 집안에 귀한 물건이 너무 많아 애군을 부를까봐 처분했다 하옵니다. 찬모 순례가 전하는 연화의 말에 박참판은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이제 연화를 보면 귀신이라도 본 듯 피했습니다. 시어머니 조씨 부인은 우라통이 터져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고, 첫째와 둘째 동서들은 연화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저건 분명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요물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미친 짓을 할 리가 있나. 애초에 몰락한 양반집 딸이라더니 머리가 이상한 거였어. 쯧쯧. 집안의 민심이 흉흉해질 무렵 박참판은 연화에게 마지막 엄포를 놓습니다. 내 이제껏 내 행실을 참아왔다만 이제 더 이상은 용서치 않겠다. 집안에 있는 귀한 물건들을 더 이상 손대지 말거라. 만약 그것마저 손댄다면 당장 내쫓을 것이니 명심하여라. 박참판 댁 안방에는 귀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금동화로는 박참판이 애지중지 소중히 다루는 너무나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금동화로는 순금으로 도금된 화려한 물건으로 박참판의 증조부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대가로 선조 임금께 하사받은 보물이었습니다. 박씨 가문의 자부심 그 자체였지요. 연화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그러겠노라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연화는 또다시 검은 보따리를 들고 담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동화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박참판은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내 인연 결국 가문을 파멸로 이끄는구나. 여보라, 당장 저 요물 같은 년의 옷을 벗기고 소복을 입혀 내쫓아라. 당장. 연화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담히 소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나서기 전 시아버지 박참판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리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부 비록 몸은 떠나오나 마음은 이 집에 두고 가옵니다. 부디 오늘 밤 곳간의 문을 모두 열어두시고 불을 끄지 마옵소서. 그것만이 박씨 가문이 살 길이옵니다. 박참판은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습니다. 미친년의 헛소리까지 들어야 하느냐? 썩 나가거라. 하지만 연화가 떠나고 난 뒤 3일이 지난 오후 나주 목사관하에서 삼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감찰관들이 군사 100여 명을 거느리고 박참판의 집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들의 발소리는 땅을 울릴 정도로 거세고 삼엄했습니다. 박참판은 영문도 모른 채 대청마루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금부도사와 포졸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참판은
버선발로 뛰어 내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 영감,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금부도사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습니다. 네 이놈, 내 놈이 한양의 영모 무리와 내통하여 거사를 꾸미고 이곳 곳간에 굴량미를 비축하며 무기를 숨겨두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오늘 내 놈의 집을 샅샅이 뒤져 역적의 증거를 찾을 것이니 그리 알라. 박참판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시기하여 덫을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주 땅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었던 만큼 시기하는 자들이 많았고 특히 최근 나주 목사 자리를 노리던 한양 권문세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던 터였습니다. 정적들이 곳간 깊숙한 곳이나 장독대 아래에 몰래 무기를 심어두었을 것이 뻔한 이치였지요. 포졸들은 기다렸다는 듯 횃불을 들고 곳간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참판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증거가 나오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가문이 하루아침에 역적의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곳간으로 들어간 포졸들의 외침이 이상했습니다. 곳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금부도사는 눈을 부라리며 직접 곳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천 가마니의 쌀이 들어차 있어야 할 대형 곳간은 식솔들이 겨우 먹을 만큼의 쌀가마니만 있고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석 달 동안 밤마다 쌀을 빼돌려 헐값에 팔아치웠던 그 기행이 영모의 증거인 굴량미은닉이라는 죄명을 통째로 지워버린 것입니다. 금부도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무기는 어디 있느냐? 금동화로를 찾아라. 고발장에 따르면 그 금동화로 바닥에는 영모 가담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포졸들이 안방함을 열었으나 있어야 할 화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연화가 며칠 전 고철값에 팔아넘긴 뒤였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금부도사는 장독대를 뒤지고 우물까지 들여다보았지만 의심스러운 물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집안과 청렴한 살림살이만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마을 백성들이 대문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나으리들, 우리 박참판 어르신은 성인이십니다. 최근 며칠 동안 곡간을 헐어 장터의 쌀을 헐값에 내놓아 우리 가난한 백성들을 살리셨는데 그런 분이 무슨 영모를 꾸민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저희 집은 올해 흉년으로 아사 직전이었는데 박참판 댁에서 헐값에 나온 쌀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연화가 쌀을 헐값에 판 것은 단순한 미친 짓이 아니었습니다. 민심을 얻어 박참판의 결백을 증언할 우군을 만들고 동시에 영모의 증거물들을 합법적으로 처분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모든 정황이 고발 내용과 정반대로 돌아가자 금부도사는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퇴각한 뒤 박참판은 텅 빈 마당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내가 요물이라며 내쫓았던 그 아이가 우리 가문을 살린 수호신이었구나. 그는 즉시 머슴들을 시켜 연화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에 담담히 앉아있던 연화는 다시 가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참판은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야, 이 늙은이가 내 뜻을 몰라보고 요물이라 욕했으니 용서해다오. 연화는 조용히 시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부는 한양의 어르신이 보내신 은밀한 서신을 통해 조정의 기류를 읽고 있었사옵니다. 한양의 권문세가들이 나주 땅의 부유한 가문들을 영모로 몰아 재산을 탈취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우리 집이 첫 번째 표적이었사옵니다. 연화는 이미 석 달 전 친정아버지의 옛 동료였던 승정원 관리로부터 비밀 서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서신에는 박참판 댁을 영모로 몰아 재산을 몰수하려는 계획과 곳간에 굴량미를 비축했다는 증거를 조작할 것이며 금동화로에 역적 명단을 새겨 넣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부는 그 음모를 깨뜨릴 방법을 찾아야 했사옵니다. 곳간을 비우고 금동화로를 처분하되 그것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했지요. 그래서 미친 며느리 행세를 한 것이옵니다. 박참판은 며느리의 손을 부여잡고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참판은 며느리 연화의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집안의 모든 권한을 맡겼습니다. 연화는 집안을 슬기롭게 이끌었고 백성들을 구휼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쌀독은 잠시 비었으나 가문의 명예와 복은 더욱 꽉 차게 만든 며느리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나주 땅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